상클 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 만한 다양한 작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작품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다우스크린의 박혜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작품 어떤 영화인가요? 네, 첫 번째 작품 일단 준비된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이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노? 그거를 뭐라고 하노? 뭐라고 하긴요. 농구 골대 맞고 튕겨나온 공 다시 잡는 거 리바운드죠. 그렇게까지 그렇죠. 비장하진 않았어요. 네. 어디 아버지 가야 될 뭐 것 하시노? 같은. 네. 맞습니다. 이 리바운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항준 감독의 6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장항준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서 50%의 실화의 지분, 그리고 권성희 작가, 김은희 작가가 각각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5%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말대로 2012년에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서 실제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가 8일간의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펼치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고교 농구 시절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지만 이후에 2부 리그를 전전하게 되고 우연히 자신의 모교에 그 코치, 농구 코치로 가게 된 코치와 그 밑에서 농구의 진짜 참맛을 알아가는 학생 농구부 부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면 두 부부가 그렇죠. 함께 작품을 한 네. 건데 작품의 지분 중 실화가 50%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실화를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실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12년 5월에 열렸던 이 전국 중고 농구 대회에서 부산중앙고의 만화 같은 반란이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부산중앙고는 실제로도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선수가 부족했었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이 6명이 전부였던 거죠. 근데 농구 선수 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이 모두가 주전만으로 이루어진 팀이 이 전국의 농구 대회에서 큰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모두의 예상 깨고 준우승까지 우와, 차지하면서 진짜요?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장항준 감독도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실제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한국에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이게 실화의 어떤 가슴 떨림, 가슴 울림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극 중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그 안재용 씨는 배역에 맞춰서 몸무게를 늘리는 게 참 행복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몸무게를 원래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게 줄이고 안 먹고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이 캐릭터는 약간 좀 넉넉해도 되는 품이기 때문에 네. 몸무게를 기분 좋게 증량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실제로 몸무게 증량보다는 실제 감독력 거의 싱크로율 100%의 오른쪽이 실제 오른쪽에. 인물. 네, 와.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사진인 줄 아셨죠? 네. 이만큼 리얼리티에 굉장히 전체 배우들과 그 작품 모두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실제로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촬영을 했고요. 실제 배우들과의 신체 사이즈나 여러 가지가 비슷한 또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었고 뭐 정말 문짝 하나까지 모두 다 그중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좀 후발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 대회를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그 젊은 학생들의 투지가 보이고요. 리바운드 한 번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또 극장가의 농구 열풍이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영화도 농구 관련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만년 3등이 단숨에 1위로 올라오는 거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네.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I need the greatest basketball shoe that's ever been made. Who's the player? Michael Jordan. 오. 마이클 조던. 이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 뭐 농구 얘기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딱 그 완전 농구 영화 아니고 농구화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맞아요.
어제 개봉한 에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에어라는 얘기 딱 들어서 나 저 상품 알아 하시는 네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작품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이 이 에어를 신음으로써 만년 3위를 했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어떻게 전 세계 1위의 기업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구디런팅으로 처음 영화계에 등장했고 그 뒤로도 굉장히 단짝이잖아요. 네. 이 단짝 친구들이 자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를 같이 만든 작품이고요. 특히 벤 애플렉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참여했고 연출, 연기까지 모두 다 팔방미인의 재능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1984년 신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업계 3위였던 나이키가 최고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나도록 그 명성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 구딜 헌팅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 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조합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마이클 조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던 없는 조던입니다. 조던 없는 조던 영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도 뭐 조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여주기는 하는데 성인이 된 우리가 아는 그 얼굴은 약간 등만 나오면서 조던의 어떤 느낌을 살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영웅과 함께 어떠한 신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이 스포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던의 어머니 델로스 조던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듯이 이 조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 명의 스포츠 천재, 한 명의 스포츠 영웅이 누구와 함께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시도가 돋보입니다.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슬램덩크에 이어서 방금 소개해드린 리바운드 이어서 지금 소개해드린 에어까지 아주 그냥 신나게 극장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작품은 또 집에서 볼 수 있는 OTT 작품 가져오셨죠? 예, 정말 치열한 고3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실게요. 네. 저격 자세 준비! 상점 몇 점입니까? 상점 3점. 사격하는 학생 그리고 네. 지금 군인은 가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고3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 같은 건가요? 뭔가 저런 테스트를 통과하면 가산점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실제로 외계 생명체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OTT 시리즈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작품인데요. 10부작이에요. 이 외계에서 나타난 괴 생명체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입시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 나서야 하는 고3 학생들의 이야기고요.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입니다. 와. 그러니까 고3들이 뭐 전쟁에 나섰다 이러면 하면 수능 이런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군요. 철모 쓰고 총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네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터로 내몰린 그 미끼가 수능에서 가산점 줄게,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 줄게라는 입시 제도의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들도 같이 꼬집고 있는 작품이에요. 못 참죠. 가산점 준다 하면 당연히 전쟁 참전해야죠. 그렇죠. 이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학교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 SF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평소에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정말 전쟁터에 몰리게 되면서 목숨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런 앞으로 너에게 무언가를 줄게라는 미끼를 가지고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를 끌고 나와야 하는 이 현실 굉장히 우화적인 부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작품 19금입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 만큼 그만큼 약간 표현 수위, 폭력 수위도 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던 지금 우리 학교는과 또
비슷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메시지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OTT 작품들이 좀 나눠서 공개를 일부러 그렇게 전략을 짜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 작품도 같은 전략입니다. 1화부터 6화까지 시즌 1로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 파트 2, 7화부터 10화는 4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그냥 감질만 나게 네, 더 글로리 나눠서. 때처럼. 좀 나중에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